사실 현물 ETF 승인 등 대형 호재도 있고, 이제 뭐 리플이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철학인 탈중앙화 이슈에 위배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맞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이미 뭐 미국이라는 국가, 기업, 그리고 뭐 이런 주정부, 연방 정부에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도 어찌 보면은 뭐 중앙화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뭐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이슈를 뭐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즈 케이스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활용도가 통해서 뭐 수익을 발생하느냐, 이 트렌드가 지금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XRP 그리고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되게 다방면으로 뭐 사업을 계속 온도 평단 2,000원인데 희망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원화로 보기 위해서 지금 한 1229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트레이딩 뷰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사실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알트코인 모든 알트코인이 다 뭐 상승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메이저 코인들 나름,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이러한 뭐 마켓 메이커나 투자자들이나 또는 재단 위주로 보았을 때뭐 꾸준하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또는 이제 시장에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 실질적인 뭐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 또는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블랙락에서 운용하고 있는 비들 펀드의 투자자로 이제 유명한 코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RWA 관련해 가지고 점점 활용도가 많이 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뭐 지금은 11만 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한 14만 불, 15만 불까지 이제 갔을 경우,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언급드렸던 아까 같은 메이저 코인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난 고점 2024년 12월 정도죠. 이때의 고점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코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가 뭐 이게 올랐던 게 거의 한두 달 만입니다.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물리면서, 소위 물리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락이라는 것 그리고 행보라는 것은 되게 깁니다. 그리고 급등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온도도 충분히 저는 뭐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지지님도 공간정한 조정이 아닌 추잡한 조작을 보고 있으니 코인이 참 어렵다. 네, 맞습니다. 코인이 이제 과거 이제 그냥 웹3만으로 이제 이런 대중화 뭐 금융기관들의 진입이 되기 전에도 물론 어려웠지만, 뭐 수잡하고 어려웠지만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더욱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매크로 이슈도 봐야 되고, 뭐 ETF 또는 금융기관 이런 옵션 만기 또는 뭐 오픈 인터레스트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시장을 배워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또 투자자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펜타준님께서 중국 관세 발표 전 30분 전에 거액의 숏을 쳤다. 트럼프 아들이 최근에 요트를 구매했다. 아버지가 코인 리딩 운영자이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글로벌 리딩 1위 운영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재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아들이 뭐 숏을 쳤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추정, 뭐 재미로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되게 본인 트럼프 가문을 되게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록펠러 가문이나 이제 미국에는 되게 그런 가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트럼프 가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줬자 생각하면서 뭐 트럼프 코인도 발행하고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하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또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투자도 받고 투자 유치도 하고 뭐 상장도 하고 또 채굴 회사도 뭐 인수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뭐 다각도로 하고 있고, 이것이 또 그런 뭐 법안들을 뭐 입법 또는 발의할 때도 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외 조건을 달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빠져나가고, 이게 그 보면 참으로 참 사업가적인 기질은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파 적들도 많은데 지금은 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뭐 레임덕이 찾아왔을 때 또 이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에도 이미 이렇게 뭐 저격이 되었던, 물론 길을 지나가서 살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럴 정도로 뭐 사방에 적이 워낙 많아서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다양한 적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초코 아빠님께서 예, 아까 네,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또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네, 자고 일어나니까 리플 나락가 있어서 3,200에 1,000만 원 추가 매수했네요. 리플을 좋게 보고 가는 것 같아서 올 리플에 올인했습니다. 네, 사실 현물 ETF 승인 등 대형 호재도 있고 사실 뭐 리플이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철학인 탈중앙화 이슈에 위배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맞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이미 뭐 미국이라는 국가, 기업 그리고 뭐 이런 주정부, 연방 정부에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도 어찌 보면은 뭐 중앙화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뭐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이슈를 뭐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즈 케이스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활용도가 통해서 뭐 수익을 발생하느냐 이 트렌드가 지금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XRP 그리고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되게 다방면으로 뭐 사업을 좀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리플 홀더들, XRP 홀더들이 되게 커뮤니티가 단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뭐 XRP 서울 2025에도 참여를 해서 뭐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지도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신기한 그런 경험도 했고요. 이제 이런 리플의 뭐 다방면적인 뭐 프로젝트에 대한 뭐 정당성 그리고 진위성 그리고 열정들을 보았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지금은 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서 뭐 오히려 뭐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것을 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지지님께서 뭐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도 선물에서 두 배롱이 청산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트, 이더, 솔라나 빼면 두 배롱으로 청산당하는 게 이전에 알트 불장 끝나고도 있었던 일인가요? 사실 두 배롱으로는 이렇게 청산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배롱으로 청산당하려면 마이너스 50%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50% 갔었던 적이 몇 번 있었냐라고 보았을 때는 아마 상기에 난 저 2018년 그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시죠. 그분 때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50, 70%뭐 당일에 가기도 하였었고 코로나 빔 때도 뭐 알트코인 뭐 소형 알트코인들은 그 정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뭐 메이저 코인들은 그래도 단기적 뭐 하루 기간으로는 한 마이너스 40%, 30%까지는 보았는데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는 것은 많이 보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FTX 사태,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3, 40%는 가능했지만은 당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구조적인 이슈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코스모스 사실 아톰이라는 코인도 굉장히 메이저 코인으로 불렸던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시가총액도 지금 한 2.4조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의 코인인데요. 이것이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99.96% 빠지는 것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일어났었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좀 나타났었던 것이지만은 뭐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항상 있었던 뭐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역대적인 사건으로 아마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자님 자발트 코인이 많은 편인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미 사실 뭐 지금은 뭐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고요. 그냥 조금은 이제 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그만큼 더 가지고 갈 여유, 뭐 힘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케이님 대표님 UX 링크가 11월 3월 이후 거래 지원 종료된다고 하는데 종료되기 전에 크게 한번 오른다 하는데 정말인가요? 지금 마이너스 60%에 많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보통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이제 또 유의빔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거는 거래 지원 종료 전에 그냥 유의가 먼저 받잖아요. 유의빔, 뭐 좀 주의빔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상패되기 전에 상패빔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패가 될 때 이제 그렇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급등을 하느냐라고 보았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뭐 코인, 뭐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는 마켓 메이커 이제 뭐 이게 MM이라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뭐 L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켓을 이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인데 그 MM들이 이제 뭐 손해는 보기 싫고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김프가 끼듯이 이 단일 거래소 안에서
그 공급량을 잘 조정을 하면은 이 시세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사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패빔 또는 이제 뭐 유의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패가 보통 대기 한 일주일 전 또는 뭐 2주일 전 사이에 보통 그러한 뭐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상패 하루 전날 이틀 전날에도 그렇게 상패빔을 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이너스 지금 60%인데 마이너스 70, 80%, 90%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상패빔이 올랐을 때 지금의 뭐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할 뭐 마음이 있어 하시면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상패에 따른 그냥 뭐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 거래소에서만 상패가 되고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서 뭐 거래를 할 수 있으면은요, 뭐 해외 거래소로 옮겨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블랙빌라님께서 대표님 알트 작년 고점은 뚫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 고점이 작년 12월에 나타났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취임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제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그때를 못 넘은 게 지금 메이저 코인들을 웬만큼 넘었을 겁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넘었고 이더리움도 넘었고 못 넘은 것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 또는 뭐 에이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못 넘었고 솔라나도 못 넘었는데 저는 이런 좀 메이저 코인들 특히 솔라나 뭐 체인링크 뭐 이런 것들은 뭐 지난 12월 고점 넘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아발란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DAT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에 대한 뭐 DAT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직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굳이 뭐 고민해 보면 뭐 에이브 또는 뭐 체인링크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DAT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뭐 이런 ETF를 통해서 이런 수요가 뭐 증진될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알트가 어떤 뭐 메이저 코인인지 혹은 완전 중소형 자바알트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초코 아빠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대표님은 리플 연물 ETF 승인 10월 말이나 11월 초의 가능성을 얼마로 보시나요? 되게 높을 확률로 될 거라고 다들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리플 가격이 단기적으로 얼마를 갈지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리플은 올해 연내 이제 분명히 다 승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8, 9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보통 소문에서 뉴스에 팔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승인되었다라는 소식만 딱 나왔을 때는 뭐 급등을 할 겁니다. 급등을 하겠지만은 이제 이것은 진짜 하루 이틀도 가지 않을 것 같고 그 시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 팔자 이제 더 이상의 재료는 없어 팔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그때쯤에 가격이 한 뭐 5천 원 전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심리적 허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외국 뭐 달러 가치로 뭐 3달러, 4달러 이런 허들도 분명 5달러 이런 뭐 허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내 가격에 따른 뭐 허들이 분명히 또 영향을 끼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쯤 왔을 때는 또는 이제 그 ETF의 승인이 났을 시점에 대한 뭐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가쯤에 약간의 뭐 단기적 조정이 나타나고 선박금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뭐 비트코인이 구조적 상승을 이루었듯이 또는 이더리움이 구조적 상승을 못 이뤘지만 스테이킹이 빠져서 이제 이후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좀 뭐 발동이 걸려서 상승을 하였듯이 XRP도 충분히 큰 가격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뭐 베스트로 잘 보았을 때는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높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불확실성의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없을 경우에 또 베스트로 갔을 때는 10,000원 정도 지금 이번 사이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뭐 베이스로 갔을 때는 한 5,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한 딱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베이스죠. 중간 정도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보고 있고 좀 워스트로 갔을 때는 한 5,0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5,000, 한 7,500원,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베스트, 이제 뭐 베이스, 이제 워스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저의 의견이다 보니까 좀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리플 홀더분들 또는 이제 뭐 신규로 리플에 진입하시는 분들 혹은 뭐 DAT 기업이나 ETF에 대한 뭐 수요가 얼마나 나타나냐에 따라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미 뭐 XRP ETF 나온 것 아니냐라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설명을 드렸지만 1933, 1933년에 만들어진 액트, 그리고 1940년도에 나타난 액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XRP랑 도지코인 승인된 게 1940 액트에 따른 법이거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1933 액트에 따른 뭐 ETF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933 액트에 따르면 기초자산을 실물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잘 기다리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MSTR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것이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떨어졌죠. MSTR이.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을 많이 하였는데 2024년에 943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한 304달러 정도로 이제 고점 대비 보았을 때 약 한 44%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이 끝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기에 좀 버블이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이때는 버블이 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엠네브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큰 괴리가 없이 이제 주가의 뭐 시가총액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매크로적인 이슈, 가상자산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투심이 좀 꺾여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사이클의 불마켓, 비트코인의 이런 불마켓이 뭐 한 14만 불, 15만 불을 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면은 아마 그 흐름은 회복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추정, 약간 이거는 그냥 상상 속의 또 하나이기는 한데, 사실 뭐 미국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이죠. 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들 입장에서 시세를 어느 정도 뭐 약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좀 싸게 사고 싶다, 싸게 사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라도 좀 가격을 내줄 수 있지도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MSCI가 좀 별개로 그냥 이제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일부러 좀 늘려놓고 나중에 좀 올려도 되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을 때 싸게 사자, 뭐 이러한 것들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도 그냥 재미삼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영김님께서 대표님 오늘 미증시 개장 후 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래서 지금 미장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장이 좀 열리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아마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주말간에 보통 이제 하락하고 있으면 보통 개장하고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말에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시작 전에 리스크를 좀 그냥 없애고 싶어 하면서 좀 파는 경향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투매를 하다가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아니야 내가 너무 투매를 했나?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투매를 많이 한 것 같아 하고 이게 좀 반등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항상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소폭 하회했다가 만회를 하는 움직임, 이렇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또 중국과 잘 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코인 시장도 같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아드님 상록영 믿고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퇴사는 하지 마시고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은 캐시플로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업사이드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정성을 깔아줄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퇴사는 가급적 하시지 말고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함으로써 얻는 또 즐거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투자에 대한 즐거움을 좀 같이 좀 누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팔고 내년에 다시 주면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비트 한 개 보험으로 남겨놓고
네, 비트 한 개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퇴사는 하지 마시고 그 시드를 뭐 더 늘리기 위해 원화채굴을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채영님 빨리 알트 장모면 엑시트하고 싶은데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쉽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장이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운전수, 고래들, 뭐 기관들, 세력들은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그러한 뭐 착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잘 버텨야 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위대한 투자인 것 같고요. 뭐 같이 살아남아 보시죠. 박원일님 비트마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마인도 이제 채굴 회사고 이제 지금 또 다양하게 뭐 트레저리 회사로 이제 또 전환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마인은 비트코인 채굴도 하지만 좀 트레저리 회사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것도 뭐 물론 의견일 뿐이지만은 좀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특히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감기에만 의존하던 사이클이 약간은 변형되고 뭐 진화되는 이러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ETF도 나왔다고. ETF가 아니군요. 지수군요. S&P에서 S&P에서 그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코인들을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아마 그런 지수들이 나타나면은 그와 관련된 ETF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코덱스 ETF 또는 코스피 ETF, S&P ETF 또는 MSCI 관련된 ETF들이 그런 지표들을 추종하면서 뭐 ETF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포함해서 15개 종목이 들어있고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기업 35개를 구성한 지수 S&P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ETF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채영님 솔라나 ETF 셧다운 때문에 지연된 건가요? 대표님 네, 지금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지금 SEC가 이제 10월 원래 11일이었죠. 데드라인 빨리 있었던 게. 그리고 뭐 XRP도 10월 17일이 가장 빨랐던 것 같은데 SEC도 공적인 뭐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뭐 직원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버투님께서는 승인되고 6개월에 오르지 싶어요. 네, 아마 그런 의견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바로 뭐 그 급등했다가 뭐 한 행보를 좀 오래 했죠. 작년 1월에 이제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죠. 1월 10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한 2주 2주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2주 하락하고 2주 뒤부터 쭉 올랐죠. 근데 이더리움은 반면에 그러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못했죠. 왜냐? 이더리움 ETF에 그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 뭐시기냐? 그 스테이킹, 예, 스테이킹이 빠져 있었으니까 7월에 출시가 되고 뭐 잠깐 오르는 듯 싶었더니 쭉 하락했고 특히 네, 그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특히 이제 올해 2월에 그 해킹 당하면서 바이비트가 2조 원 가량의 해킹을 당하면서 이더리움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이제 바이비트의 뭐 잘못된 운영 방식에 의해서 해킹 당했지만 투심을 잃었고 많이 하락했지만은 뭐 4월부터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초코 아빠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출근맨님께서 플라즈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플라즈마 저는 사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 뭐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다루었던 영상도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플라즈마의 손절가를 1달러로 말씀을 드리긴 하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기술적 부분에 의해서 차트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1달러 부근에서 손절하는 게 좀 적정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렸고 그때가 저희 평단을 비교했을 때 한 마이너스 한 17%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PL을 계속 뭐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 스터디를 해보고 있는 분석을 해보고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TVL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수요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디파일라마에 따른 마켓캡 보시면은요. 지금 플라즈마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I TVL 보시면은 54억 달러. 이제 한때는 이제 트론도 넘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렇게 출시가
뭐 얼마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빠른 속도로 TVL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중 뭐 그와 관련된 게 하이퍼리퀴드도 지금 뭐 수익성이 되게 좋은 코인으로서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플라즈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뭐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뭐 미카 법안에 의해서, 또는 다양한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들에 의해서 더욱더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되면은 아마 이 수요는 더욱 커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50억 달러지만은 뭐 트론의 60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84억 달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뭐 90억 달러까지 저는 넘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급락을 했죠, 사실. 국내 뭐 원화 기준으로는 뭐 1,500원 하던 게 뭐 그 창장 당시에는 2,000원까지 올라왔었죠. 상장 당일에 1,000원이었던 게 2,000원 갔다가 1,500원 갔다가 한 600원, 500원까지 막 떨어졌었잖아요. 네, 떨어졌지만은 이미 뭐 이것을 뭐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뭐 2,000원까지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실 뭐 마음적, 심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불타오르네님 말씀대로 듣고 계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은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코인 투자하고 싶은 분들,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아마 1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한 중순인가 하순부터 이제 아마 첫 업로드가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직 2만 명이 좀 덜 되었지만은 지금 한 19,800명 정도, 19,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0명, 300만 더 채우면 이제 2만 명이라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뭔가 1년에 뭐 2만 명이라는 것도 되게 좀 뜻깊은 것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주변에 혹시 코인을 좀 건전하게 조금은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봉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사이클 최고점을 언제쯤 보시는지요? 알트 최고점도 언제쯤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최고점, 이제 사이클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언제, 명확하게 언제 그리고 얼마인지 이것은 사실 뭐 맞출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언제 가느냐, 그리고 얼마까지 가느냐가 아마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뭐 100%뭐 맞출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좋게 보았을 때, 베스트로 보았을 때는 시나리오는 한 뭐 10월 말에서 원래 11월 초였죠. 1월 초까지 정도를 이제 좀 보고 있었고, 약간 좀 지연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길게는 한 4분기, 그리고 좀 더 지연됐을 때는 26년 한 1분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지연되면은 이제 내년 4분기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를 목적으로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것의 시즌을, 사이클을 좀 길게 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제 뭐 베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약 한 20만 불, 그리고 뭐 베이스 평균적으로는 한 17만 불,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았을 때는 한 14에서 한 15만 불 정도가 이제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기대하는 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저도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은, 저도 다양한 뭐 리서치나 보고서나 이런 뭐 의견들, 인플루언서들의 의견들도 있고, 또는 뭐 금융기관들 또는 크립토 VC들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나타내는 숫자이긴 한데, 이것 또한 그냥 의견일 뿐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사실 사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견은 이제 여러분의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관점,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참고만 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 이제 팩트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아드님 이모티콘 남겨주셨고, 노탈피님께서 리플 손절하셨나요? 네, 아니요, 리플 손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몰 대신 알고랜드 샀습니다. 알고 가자. 네, 산속전의 생활님 화이팅입니다. 청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아드님 비트코인 사이클 반복할 거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 예측 범위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박순봉님의 질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있고, 사이클은 아까 뭐 저희가 현황 읽으면서 사이클이 조금은 이제 뭐 과거의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있었는데, 반감기 이슈와 매크로적인 이슈가 같이 좀 융합되면서 좀 약간 조정 진화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진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항상 4년 사이클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것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
있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다 어딨죠? 네, 이 비트코인 해빙 사이클 저희가 반감기 이후로부터 사이클 보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반감기는 좀 상대적으로 빨리 고점이 찾아왔었고 세 번째, 뭐 네 번째 고점은 한 이 정도쯤에 왔다. 그래서 지금 상으로는 과거 데이터의 평균값에 따르면은 한 지금 정도의 그 고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더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매도하고 내년에 재매집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올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점, 생각하는 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만 불 또는 17만 불 또는 15만 불이라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게 올 연말에 나타난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때 매도하고 내년에 뭐 다시 재매집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 전략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카이시티님께서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세이코인 향후 알트장에 두각을 보일 거라 하신 거 기억하고 있는데 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외국 쿠코인 몇몇 유튜브 분이 10배 이상 간다고 예측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세이코인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세이코인을 통해 수익분을 아직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뭐 밸런스는 아니지만은 이제 수익 홀딩하고 있고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뭐 미국 코인이기도 하고 사실 미국 코인을 너무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미국 코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파이 라마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이제 TVL도 충분히 뭐 많이 수요가 있는 이제 코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ETF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도 이것에 대해 신청을 해놨고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 충분히 세이가 긍정적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뭐 DAT 기업도 뭐 지금 슬슬 뭐 언급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요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이 한번 디파이 라마 한번 볼까요? 세이 보시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이 그다음에 뭐 아발란체, 폴리곤, 앱토스 등 이제 체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세이도 한 17위권, 20위권 내에서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여전히 그래도 뭐 긍정적 흐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하드님 현금이 좀 있으면 플라즈마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알트코인이 있나요? 네, 뭐 다양한 코인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 방어력이 좋았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메이저 코인들이 뭐 하락폭도 적고 뭐 상승폭도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라면은 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XRP,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도지 또는 뭐 이런 코인들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나는 그래도 리스크 괜찮아. 조금의 하락분을 뭐 마이너스 20% 30%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은 저는 뭐 플라즈마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저희가 1.2달러에 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1달러에 손절하라 1점 하라고 하셨을 때 손절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50% 60%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나는 플러스 뭐 2배, 3배, 4배 이상 뭐 이렇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셔도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좀 신규 상장이 되었잖아요. 신규 상장된 코인들의 약간 안 좋은 점, 좀 아쉬운 점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있는 플라즈마의 코인량이 정해져 있고 빗썸에 있는 코인량이 정해져 있어요. 뭐 빗썸에 있는 게 막 10억이다. 근데 누군가 뭐 10억 이상을 사고 싶어 한다. 또 10억을 매도하고 싶어 하면은 그 변동성이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된 코인들의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9월 25일에 대다수 거래소에 대규모로 한 번에 상장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마다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크게 하락을 하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다방면에 보았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가 2달러는 간다. 해서 2달러면 지금 돈으로 한 2,800원 정도잖아요.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그냥 의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유는 플라즈마가 지금 뭐 TVL 기준으로 6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저희가 마켓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라즈마 하이퍼리퀴드 아까 전에 뭐 한번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더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비트코인, 뭐 트론, 뭐 아비트럼, 뭐 하이퍼리퀴드 등등 대부분 이제 옆에 있는 건 시가총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시가총액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에 반면에 아마 엑스페를 찾아볼게요. 네, 플라즈마 지금 84위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84위라 가지고 되게 저는 그냥 TVL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수요는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USDT 테더사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하였고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좀 투자를 한 코인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은 좀 명확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데 뭐 다만 이제 우려는 하이퍼리퀴드 또는 이제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 수익성 측면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24시간 앱 레비뉴 이제 앱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을 보시면은 뭐 이더리움, 또 솔라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또는 뭐 베이스, 또 하이퍼리퀴드 다 이제 수익성이 이제 100만 단위잖아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단위로 좀 매우 높은 것이 있는데 뭐 트론이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냥 단 몇만 달러, 뭐 비트코인도 물론 낮지만은 단 몇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본인 투자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쿤님 안녕하세요. 밀크코인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육갱은 뭔가요? 육갱 밀크 네, 밀크코인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그 김치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시총도 870억 되게 낮고 뭐 유통량도 발행한도 대비 한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밀크 코인이 이제 과거에 뭐 카카오 또는 막 이러한 국내 기업들과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막 한 번씩 막 펌핑을 막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NB 코인에서 이렇게 뭐 다양한 뭐 뭐 행사 이런 것들에서 이제 관련된 뭐 트윗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시면 되게 과거 고점 2020년 고점이 5,000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5,000원 가까이 갔는데 지금 한 173원 정도로 거의 25분의 1 토막으로 많이 하락을 하였고 쉽게 회복하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떨까? 한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이 일단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 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알트코인은 좀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코인들 다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코인이 있고 세상에 있는 유동성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먹을 수 있는 코인,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혹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이렇게 유즈 케이스 또는 이제 수요 실수요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혹해서 이제 좀 내가 투자를 할 만한 또는 누군가가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생기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심리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밀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좀 사실 스스로 좀 리서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뭐 섹터별 또는 이제 이렇게 묶여서 이제 뭐 같이 움직이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드 인 USA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NFT, 디파이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밀크는 이제 한국 김치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코인들이 좀 급등할 때 혹은 이제 저시가총액 그러니까 스몰캡 시가총액 뭐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 아마 좀 반응할 확률이 있다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뭐 최근에 사실 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즉 알트코인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의 유동성만 들어오더라도 큰 가격대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들고 있던 직캐시를 손절했는데 2달 만에 6배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지고 계신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JY님께서 디파이 라마에서
TVL 확인하는 경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추님께서 안 너무 늦게 들어서 커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을까요? 커브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커브도 저는 물론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국내는 업비트에는 원화 마켓은 없고 BTC 마켓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야지 커브를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제 브릿지 유동성 자산으로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유즈 케이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냥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뭐 최근에 뭐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한 1.2달러, 3달러 이상을 찍었다가 좀 많이 하락했던 모습이긴 하거든요. 1.2달러까지 찍었네요. 찍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찍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지선이 좀 나타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이렇게 좀 기록한다라면은 이제 좀 충분히 한 고점가 한 1.2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디파이라마에서 TBL 확인하는 경로는 JY님을 위하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파이라마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는 아마 디파이라마닷컴에 가시면은요 아마 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매트릭스 여기 보면은 되어 있고요. 전체 보면은 아마 기존의 홈 이거랑 뭐 비슷한 모양일 거고 보시면은 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별 이제 트렌딩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트렌딩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되느냐 이렇게 다양한 체인들이 있고 그 체인들에서 이제 그 체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몇 개인지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디파이 TVL, 디파이로 활용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디파이 TVL 순으로 이제 순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를 따라서 보시면 되고 이 이더리움 긴간으로 출시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뭐 트론 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24시간 체인피, 체인에서 되고 있는 수수료 그리고 실제 액티브 어드레스 그리고 마켓캡과 TVL 비중, 디파이 TVL 비중 이것은 1에 가까울수록 좀 좋다. 왜냐하면 유통이 잠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 있고 24시간 앱 레비뉴 같은 경우도 24시간 동안 앱을 통해서 생겨난 수익인데 이 수익성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TVL 높으면 좋고 프로토콜도 뭐 높으면 좋겠지만은 높지 않더라도 이렇게 TVL 높을 수 있으니까 그냥 디파이 TVL 위주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또 산업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체인 P 같은 경우도 액티브 어드레스도 마찬가지.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JY님 참고 부탁드리고 네, 군님 죽은 코인 같죠? 네, 밀크 코인 돈만 일래요. 아유, 그래도 이런 것들도 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본인의 의사 결정이고 투자 결정이고 그 결정을 통해서 아마 배우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돈 잃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잃었는데 왜 잃었을까? 이때 어땠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보시면서 본인의 약간 투자 철학, 투자 체력을 만들어 가시는 움직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둑 기사분들도 항상 이제 본인이 바둑을 뜨고 졌을 때 또는 이겼을 때 다 복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스로 한번 투자에 대한 복기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놀자 상장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네, 아마 그래서 굿님 아시네요. 야놀자와 연계되어서 이제 사실 밀크가 한때 막 많이 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업비트 국내 코인들이 약간 그런 움직임은 좀 많이 죽은 것 같긴 합니다. 네.